아무도 원하지 않던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삶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짓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구독자 100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유튜브를 만들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가 되었건 그래도 유튜브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점,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주 구독자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한, 그러니까 학생이었던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 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0개씩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올해 저에 대한 모습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월 29일이 생일이고 현재 한국식 나이로 39살입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RH 플러스고요. 요즘에 하는 MBTI는 직접 해봤는데 그렇게 해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냥 이런 성격이 이러더라 라는 것을 봤을 때는 ENTJ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향보다는 약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과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었어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제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천문학과, 우주학과, 천체, 물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거쳐서 연구원이 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수능을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었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과가 적다 보니까, 하나 미끄러지다 보니까 갈 수 있는 학과의 종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상과 현실과의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점수를 보고 그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당시 판단되었던 교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일단 애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제 나이보다는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또래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 예를 들어 집 걱정이라든지 부모님 노후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 또는 결혼 또는 주거 등등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직접 실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상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과정이 굉장히 취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겠죠. 자,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도 상대해야 되고 학부모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연령대와 직업이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생을 주로 상대했다면 지금은 교사와 특히 학부모들 상대할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이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삶의 걱정이 덜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해 생활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삶을 매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애는 이거 했다가 어떤 애는 저거 했다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저의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1년에 200권 정도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또는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다 보니 수업을 할 때 풀어갈 이야기가 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취미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게 옛날에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 음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풍부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펜으로 할 수 있는 작곡, 미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진 않지만 그냥 도미솔 써놓고 할 수 있는 작곡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때 컨텐츠보다는 음악으로 처음에 딱 깔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음악적 깊이를 드러낼 수 있어서 음악 감상이 지금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는 그룹 퀸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잘할 뿐더러 무대 프런트맨으로서 굉장히 관중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작곡 능력도 뛰어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록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그 짧은 생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뜨겁게 불태우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레디 머큐리 뿐만 아니라 그룹 퀸의 브라이언 메이라고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타리스트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룹이 어려웠을 때 기타를 살 돈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기타를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기타와는 소리가 약간 다른데요. 지금은 레드 스페셜이라고 해서 퀸이라는 밴드의 정체성을 가진 기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으면 바로 이게 레드 스페셜로 연주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서도 아마 처음에 인트로 음악, 영화사 음악 나오잖아요. 그 음악도 레드 스페셜로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양반은 박사님이에요. 천문학 박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동경하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도 10번 가까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할 수 있어요. 좌우명은 최근에 생겼는데요.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양반인데요. 그분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여러 공연,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때 이제 강연을 묶은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어떤 게 멋있었냐면 일단 삶이라는 것을 정의했다라는 게 뛰어나 보입니다. 근데 문제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내 그 겸손함을 찾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결이 오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노력을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을 현재까지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이 딸릴 때가 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그런데 머리가 띵할 정도로 뭐 예를 들어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은은하게 오래가는 단맛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국밥 먹는 것도 좋아해요. 뭐 든든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국밥집에 가면은 깍두기랑 김치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부딪혀보고, 그리고 부딪혀본다면 세게 부딪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나와 동료와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면서 동경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과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경계하는 사람은 이제 매 순간 어설프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부를 해야 될 때 놀고, 그렇다고 놀아야 할 때는 제대로 못 노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제 근처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 부분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생겼는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소위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을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워할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미워할 사람을 찾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 이것을 화제의 중심으로 자주 꺼내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면 제 근처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을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왼손잡이이고 하나는 지구과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왼손잡이를 왜 꼽았냐면 예전에는 글씨를 모두 오른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쓰면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그 고집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편견도 많이 있었고요.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 특히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글러브라든지 탁구의 라켓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 손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구과학은 왜 꼽았냐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과의 과학 4과목 중에서 솔직히 제일 천대받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물리화학을 생각하고 의대나 메디컬 계열을 생각하면 뭐 생명과학까지도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구과학이 뭘 하는 학문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학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지구과학도 과학이냐? 저는 이런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어요. 이것은 제 활동으로, 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수학 성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했었죠. 뭐 다른 거 뭐 물리학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독보다는 언더독으로 삶을 살았고 매 순간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를 성실하게 만들고 제 능력을 현재까지 높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10개 정도를 얘기를 해봤어요. 처음 녹화다 보니까 어설픈 점도 많은 것 같네요.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매주 10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보는 것들을 제 나름의 목표로 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한번 올려볼게요.